여러분, 제가 지금 서울에서 대출만 가지고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함께 읽어볼 기사는 이것입니다. 기사 제목만 들어도 중요한 뉴스처럼 보이지만 막상 내용을 읽으려면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서 이해하기 쉽지 않죠. 오늘은 이 기사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용어와 개념을 하나씩 풀어보고 끝에 가서는 다시 기사를 함께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서 제가 지금 서울에서 대출만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매치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97 공급 대책, 627 대출 규제, LTV, DSR, 규제 지역입니다. 오늘도 우리 끝까지 함께해요. 먼저 97 공급 대책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인데요. 97 공급 대책, 627 대출 규제처럼 날짜, 정책 내용으로 이름을 붙이는 건 정부 정책 발표에서 흔히 쓰이는 관례입니다. 복잡한 정식 명칭을 간단히 줄이고 수많은 정책을 구분하기 용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 시행된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날짜를 사용해 부릅니다. 즉, 97 공급 대책은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인 거죠. 이번 발표의 핵심은 집을 더 많이 지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029년까지 26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물량을 집중해서 젊은 세대가 원하는 소형, 중소형 아파트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늘리겠다고 했냐면요.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역세권, 준공업 지역을 아파트 단지로 바꾸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공공택지를 추가로 발굴하겠다고 해요. 즉, 풀어 말하면 서울 안에서도 숨은 땅을 찾아 개발해서 젊은 세대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집을 많이 지어 공급하겠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627 대출 규제입니다. 지난 6월 27일 정부가 대출 규제를 일부 풀었는데요. 이것도 요즘 기사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기존 규제는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가 꽤 까다로웠어요. 예를 들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LTV가 40% 정도로 묶여서 집값이 6억이면 2억 4천만 원밖에 못 빌렸어요. 또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는 규제가 더 강해서 사실상 대출로 집을 마련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생애 최초 구입자라도 큰 차이가 없어서 젊은 세대가 집을 사기에는 장벽이 높았어요. 잠깐! 여기서 LTV가 뭘까요? LTV는 주택담보인정비율을 말하는데요. 이건 집값 대비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정하는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집값이 5억 원인데 LTV가 40%라면 최대 2억 원까지만 은행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집을 살 때 LTV가 80%라면 4억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LTV는 왜 정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투기를 막기 위함입니다. 만약 집값의 100%를 대출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당장 빚으로 집을 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실제 가치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가면서 집값 거품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부는 집값의 일정 %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전장치를 두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은행과 정부의 리스크 관리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건데 그 집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집값이 5억에서 4억으로 떨어졌는데 대출을 5억 다 해줬다면 은행은 큰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보통 집값의 절반이나 60% 정도만 빌려주면 집값이 조금 떨어져도 은행은 안전하게 돈을 회수할 수 있어요. 마지막 이유는 빚 부담으로 인한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대출을 과도하게 풀어주면 집을 산 사람들이 원리금을 갚지 못해 연쇄적으로 부실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부르기도 하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도 무분별한 대출이었습니다. LTV 규제는 이런 사태를 막는 안전벨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627 대책으로 돌아와서 627 대책은 LTV를 좀 풀어줬다고 했죠. 생애 최초 구입자는 규제 지역이더라도 LTV를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6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이 크게 제한됐지만 지금은 9억 원 이하 주택까지는 완화됐습니다. LTV는 투기를 제한해 집값을 안정화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너무 낮출 경우 지금 당장 현금이 있어야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LTV를 너무 낮추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도 집을 살 수 없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 생애 최초로 구입을 하는 사람이라면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수요자라고 보고 이 사람들에 한해서 LTV를 예외적으로 더 높게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부부, 청년 같은 실수요자는 LTV를 높게 적용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DSR 계산에서 일부 완화 혜택도 줘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하는데요. LTV가 집값을 기준으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거라면 DSR은 내 소득을 기준으로 얼마를 빌릴 수 있는지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빌린 모든 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등을 모두 합쳐서 1년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내 소득의 몇 %를 차지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 원인데 1년에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2천만 원이라면 DSR은 40%가 됩니다. 정부는 보통 이 비율을 40% 정도로 제한하는데 627 대책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는 이 기준을 좀 더 완화해 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627 대책의 효과는 집값 대비로도 더 빌릴 수 있고 내 소득 대비 계산에서도 좀 더 여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집을 거래할 때는 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을 현금으로 전부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이런 기준이 완화된다면 당장 현금이 부족한데 집이 없는 사람들도 집을 마련하기 수월해집니다. 다만 대출 규모가 커질수록 이후 상환 부담도 커진다는 점은 꼭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개념은 규제지역입니다. 규제지역은 단계별로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조정대상지역은요, 가장 가벼운 규제예요. 아까 알아본 LTV가 낮아져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서 현금이 많이 필요하고요. 다주택자는 양도세 혜택이 줄어드는 등 세금 규제가 생깁니다. 다음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여기는 청약 자격이 까다로워지고요. 당첨되면 바로 되팔 수 없어요. 마지막 투기지역은요, 가장 강력한 규제입니다. 이곳에 대해서는 세금 규제가 강화되어서요, 양도세, 종부세 부담이 커집니다. 이 지역은 투기 위험이 너무 크니 세금으로 안정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저번 영상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알아봤었잖아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랑 규제지역은 뭐가 다를까요? 이미 설명에서 드러났듯이 규제지역은 대출이나 세금, 청약 등으로 정부가 제한을 두는 거예요. 즉, 거래는 가능하지만 조금 더 어렵게 되는 거죠. 반면 저번에 알아본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어서요. 허가를 받아야 소력이 생기고 허가가 없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다룬 97 공급대책, 627 대출 규제, LTV, DSR, 규제지역은 모두 주택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제도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제가 지금 서울에서 대출만 가지고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규제지역이라서 아무리 완화가 돼도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최대 80%까지만 대출이 나오고 나머지는 자기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오늘처럼 기사를 읽다가 어려운 제도나 용어들을 하나씩 풀어보면 단순한 뉴스 제목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과 의도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매주 한 개 영상을 가져올게요. 앞으로도 뉴스에 나오는 부동산 용어 하나하나 쉽게 함께 알아가요. 지금까지 매치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